자, 극장도시 평양에서 가장 핵심적인 행사 두 가지를 좀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리랑 공연입니다. 이 아리랑 공연은 김일성상 개관 작품으로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 아리랑이라고 불립니다.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이렇게 열리는데요. 기네스북 공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대의 집단 체조이자 예술 공연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아리랑이라고 이렇게 보여져 있는 어떤 그 경기장 아래쪽에 서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그 뒤에 있는 그 산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배경도 뭐죠? 카드 섹션으로 하나의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서서 이 카드 섹션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이 공연은 단순히 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배우들뿐만 아니라 뒷판에 이렇게 배경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진 하나의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2013년도까지 공연을 했고 북한의 지도부를 비롯해서 평양을 찾은 국비급 인사들 혹은 평양 방문객 여행자들이라면 여기를 꼭 다 보곤 했었습니다. 90분짜리 공연 시간에 총 7개의 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뒤에 있는 카드 섹션, 앞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의 집단 체조, 무용 이런 것들로 구성되고 내용을 이렇게 보면 뭐 일제강점기에 김일성을 위시로 이렇게 항일혁명 투쟁을 했던 것,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실 우리식 사회주의를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 이런 내용들, 국가의 당 정책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여지고 카드 섹션으로 이렇게 펼쳐지고요. 동시에 북한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어린이와 청소년, 자라나는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에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장 노동자, 협동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농민들, 이러한 어떤 사회의 각 구성을 구성 요소로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계속해서 비추어지면서 그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아리랑 공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극장도시 그리고 극장국가를 표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이 공연을 보면 주연 배우는 이 앞에 있는 배우들 같고 그리고 관객은 이 능라도 경기장에서 이 공연을 보고 있는 사람들 같고 그리고 이야기되는 것들은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어떤 주제들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북한에 중계하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극장으로 탈바꿈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죠. 계속해서 이 아리랑을 이렇게 보다 보면 김정일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을 비춥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김정일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주연 배우는 치환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실 수령이 핵심이다. 이 모든 서사의 핵심에도 수령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그 수령이 이 모든 전체의 주인공이다라고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관객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박수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조연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리랑을 넘어선 또 다른 거대한 하나의 서사를 북한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는 극장도시 평양을 보여주는 것이 김일성 광장에서 일어나는 열병식과 같은 행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이 있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서는 낮보다는 밤에 열병식을 취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7월 27일은 우리로서는 정전협정을 체결한 70주년으로 이야기했었는데요. 북한은 이것을 자신들이 조국해방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해서 전승절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축하해야 될 일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열병식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어떤 군대와 국가 구성원들이 행진을 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북한의 어떤 과거에 있었던 승리라고 표현되는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의 발전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군인들이 북한을 보유할 것이다라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이 군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군대가 주인공이고 혹은 조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열을 받고 있는 북한의 수뇌부가 그러면 관객이고 이것을 보는 인민들이 관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집에서 북한 TV,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이 모든 행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사에서 비추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또 다른 메시지이자 저는 연극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열을 받고 경례를 받고 있는 이 북한의 수뇌부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오히려 주인공으로 치환시키고 그리고 이 사열을 하고 있는 그 열병식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연으로 이끌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객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북한 인민 전체가 관객이 되고 이들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의 메시지는 조금 더 다르게 또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승절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쟁의 분위기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관현악단 연주나 여러 가지 화려한 이야기, 음악들, 그리고 축포와 같은 어떤 이런 폭죽 같은 걸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가는 어떤 장치들을 차용하고 현대적인 이미지, 화려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즐거움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 그리고 결속까지 다 전달해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지점에서 이러한 전승절 행사들 같은 경우도 극장도시 평양을 나타내는 그리고 극장국가 북한을 나타내는 하나의 주요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이런 극장국가 북한은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공연, 그런 의례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인가? 정치적인 건 없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서사 누가 만들었습니까? 북한 정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갑자기 어떻게 창조해내서 급속도로 전파할 수 있죠? 그것은 정치적인 힘이 없이는 강력한 중앙정권적인 힘이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역사적인 서술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해석을 북한 정권의 어떤 당정책에 맞게 변화해 갔다라는 지점도 그것을 굉장히 순식간에 만들어지고 기층까지 전파해 간다라는 것도 사실 이런 어떤 문화적인 국가 의례 아니면 문화의 권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것을 어떻게 전파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성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그리고 사상으로 주조해내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이 문화 권력 뒤에 있는 또 다른 정치 권력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북한의 극장 국가는 정치 권력이 문화 권력을 만들어내고 다시 그 문화 권력이 새로운 정치 권력을 주조해내는 이것이 같이 함께 돌아가는 위로부터 내려온 어떤 하나의 메시지가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아래로부터의 동의와 그리고 이끌림으로 또 다시 반영되고 그것이 또 다르게 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와 권위로 환원되는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나. 그리고 그 구조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극장 국가와 극장 도시라고 이렇게 표현 드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